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최근에 받았던 판례, 승소 판결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관리비 인정 기준, 그리고 미납관리비 연체 요율,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요. 여기 이제 수원 고등법원 판결이거든요.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정리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인데요. 이렇게 관리비 인정 기준, 그러니까 이름의 기준이 있죠. 이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아파트의 관리비 기준이나 아니면 이걸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비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마저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비 항목이 이거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고, 이런 항목이 관리비가 된 그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 판례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체료가 있잖아요. 이 관리규약에 일단 연체료, 관리비 연체료를 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규약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 그럼 연체료를 못 물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관리규약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 연체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체료율이 일반 민사 채권으로서 연 5%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사 채권으로서 연 6%인 것인지, 요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서 일행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사안이 제가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결, 요걸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주차 건물이에요. 서울, 이런 지명은 제가 임의를 정한다 했잖아요. 해당 건물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긴 서울은 아니에요. 경기도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다. 명칭은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주차 건물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 건물이에요. 이 주차 건물 특징이 뭐냐면 이 주차 공간이 분양됐다는 얘기예요. 구분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공용 부분 주차장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 주차장은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주차 건물입니다. 주차 부분에 소유권자가 따로 있어요. 이 주차 건물로 분양받은 것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특징이 1층이 상가이고요. 상가는 20개 호실로 각각 분양돼 있고 주차장은 한 명이 소유하고 있다. 보시는 순간 집합 건물 조금 아시는 분은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체의 층은 5층짜리잖아요. 5층짜리 중에서 1층에 있는 그 상가가 분양됐는데 이 구분 수자가 20명이에요. 이 20호실이기 때문에 약 20명입니다. 이 20명인데 지분은요? 전체 이 20명이 모인 전체 지분은 많아야 20%입니다. 5분의 1이니까요. 나머지 5분의 4는 이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 수하고 지분이 역전되는 현상이 이 건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구분 소유자 수에서는 상가 구분 소유자가 월등히 앞서죠. 20대 1이니까요. 하지만 의결권 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소유자가 월등하게 앞서요. 마찬가지로. 이건 5분의 4가 지분 소유자 겁니다. 5분의 4가 한 사람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년째 상가하고 주차장이 대립하고 다투고 있어요. 집합 건물은요, 어떠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를 개최해가지고 구분 소유자도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지분도 과반수가 같이 동의해야만 어떠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 수는 과반수인데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가 안 되고 지분은 과반수가 넘는 경우 어떠한 결의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쪽 사람들하고 주차장 소유자하고 다툼이 생겨버리면 어떠한 관리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가 엉망되는 거예요. 결국 상가 구분 소유자들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임시관리인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거든요. 이게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때 맞춰가지고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인정받습니다. 이분이 이제 상가 회장님이셨거든요. 이 상가 회장님이 임시관리인으로 이 건물 전체의 임시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되어서 주차장 소유자 한 명이죠. 여기에서 미납관리비하고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 건물은 주차장 소유자가 관리비를 전액 내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전체 건물 관리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상가 소유자들이 다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진 거죠. 자, 한편 건물에는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승강기, 여러분들 처음에 오시는 것처럼 주차 건물 1층이 상가로만 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이니까 상인들은, 여기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우리 손님들은 1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오로지 당신 주차장을 위한 것이다, 우린 주차장 승강기 교체 비용 낼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계셨어요. 자, 이것 때문에 요 임시관리인, 새롭게 임시관리인 되신 분이 이런 상가 구분 소유자 주장을 수렴해가지고 승강기 교체 비용을 상인들이 아니라 주차장 구분 소유자만 청구했어요. 그 이유가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는 승강기 사용 안 한다, 우린 다 1층 아니냐, 따라서 승강기 교체 비용도 낼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주차장 구분 소유자는 반발하는 것이죠. 승강기가 1층까지 연결되고 전체가 다 쓰는 걸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왜 나만 내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이 사건 건물은 주차 건물입니다. 주차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에요. 상가가 포함된 주차 건물입니다. 즉, 이 건물은 집합 건물 법에 적용을 받아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여기에 적용받습니다. 자, 이 집합 건물법 17조에는요, 요 17조 고용 부분의 부담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고용 부분의 부담, 이게 뭐냐? 이게 관리비예요. 이 집합건물법 17조가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다른 데 찾으실 필요 없어요. 17조만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집합건물법에는요, 관리비 조항이 없어요. 이 조항은 17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공유자, 이거 구분 소유자예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용 부분의 관리 비용, 관리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관리 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각 구분 소유자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제17조가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지분의 비율 돼 있잖아요. 그 지분이 뭐냐? 요게 공용 부분 지분이 아니라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공용 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분은요, 전유 부분 지분입니다.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전유 부분 지분에 따라서 공용 부분 관리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지분을 이 분양면적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대부분 집합 건물은요, 이 분양면적에서 공용 부분 빼면 지분면적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분양면적하고 해당 소유자의 분양면적을 그 비율을 따지면요,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이게 공용 부분이 그 지분의 비율에 비례해서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분양면적 비율이나 전유 부분 지분의 비율이나 대동소이했습니다. 똑같으니까 문제 없었던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전유 부분 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안 같은 경우는 임시관리인 선임됐다고 했잖아요. 임시관리인 선임, 이게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임시관리인 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바꿨어요. 임시관리인 제도를 명문 규정화했습니다. 구분 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이거 임차인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에요. 분양자, 시행사죠. 그리고 이관계인, 분양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관계인도 있어요. 분양자 등 이관계인은 법에 따라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관리인을 청구하고 법원은요, 임시관리인 지정해 줍니다. 실제로 분양자, 그리고 이관계인, 요 사안 같은 경우 이관계인이셨어요. 회장님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소유자의 남편분이셨어요. 이런 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양자 이관계인은 이사조 사망,
여기 이제 관리인 선임, 즉 관할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 선임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관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시관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관리인 선임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기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규약으로 임기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임기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요.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임시관리인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 분양자, 이관계인이 법원에다가 개임 신청을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개임 신청, 이런 개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판례는 우선 관리비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시했느냐.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게 맞다, 이런 취지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 판결, 고등법원에서 거론한 이 대법원 판결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고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 고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경비원이 상가만 경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건물 전체를 경비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따라서 이 경비 비용 같은 경우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승강기 뭐 교체나 아니면 유지 비용 이런 것도 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에 오신 분이 차를 대기 위해서 2, 3층의 주차 공간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그 1층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1층에도 이익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은 전체가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딱 해당되는 그 고용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 이게 관리비가 아니라 이 고용 부분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만 관리비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일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관리비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정해주고 있어요. 예시로 뭐냐, 일반 관리비면 나오죠. 일반 관리비 보통 유역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통 급여죠. 이런 경비, 미화, 영선 이런 분들의 인건비, 관리회사의 위탁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소독비, 보수 관리비, 유지 관리비, 전화료, 소방안전대행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그 다음에 CCTV 임대료. 이 CCTV가 상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건물을 위한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절도범이 상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주차 공간에 가서 또 차량을 절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엘리베이터 수선 유지 비용 전체가 부담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관리비 연체와 관련해서는요, 관리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보았어요. 이 판례의 법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이한 거예요. 자, 개별 집합건물에서의 관리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이런 연체율은 개별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연체율은 기본적으로 관리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민사 5%냐? 연 5%냐? 연 6%냐? 이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사상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경우에는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민법으로 가지 않고 민법상 연 5%가 아니라 상법이 정하는, 요거 상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법이 정하는 연 6%,
요거 중요합니다. 상법상 이 상행위로 인한 이자는 연 6%잖아요. 이걸 상행위로 봤어요. 이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거 판례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판례 모르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가 맞아, 6%가 맞아 다툴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연 6% 상법 적용된다고 봐가지고 연 6% 상법상 법정 이자잖아요. 연 6%로 봤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이자는 연 6%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교체 비용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피고 주차장 구분 소유자예요. 주차장 구분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 규약이나 관련 집행 결의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즉 관리 규약도 없었고 이거를 그 사람에게만 물리자 주차장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자 이런 집행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분 소유자가 다 지분 비율로 안분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 판례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승강기 교체 비용이 집합금법 제17조에 따라서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구분 소유자 한 명의 사안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주차장 구분 소유자이잖아요.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만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관리비 연체료는 상법상 연 6%다.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만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잘못됐다. 이게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